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318명으로 20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현계소에서 사전 예약한 일정에 맞추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사전 예약이 끝난 55에서 59세 연령층, 그리고 60에서 74세 고령층 사전 예약자 중에서 미접종자, 그리고 30세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수도권에서 우선 실시했던 지자체 자율접종을 오늘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지자체별 특성 및 방역 상황에 따라 시도가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접종 계획을 수립하며 사전 예약 일정에 맞추어서 오늘부터 2주간 전국 지역 예방접종센터 약 281개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아울러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부속의원을 통한 사업장 자체 접종이 시작됩니다. 수요일인 28일에는 교육, 보육 종사자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모두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재학생 외의 대입 수험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8월 10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9월 모의평가 응시자 중 접종 신청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기한 내 접종을 신청한 대입 수험생 및 대입 전형 관계자 등 10만여 명입니다. 접종 대상자는 7월 28일 20시부터 7월 30일 24시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 일정을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8월 첫째 주에 시행되는 55에서 59세 접종은 지역 구분 없이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하되 모더나 백신만 접종하는 위탁 의료기관 657개소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백신 공급 일정을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50대 연령층의 접종에는 mRNA 백신 2종을 병행하여 활용합니다. 8월 첫째 주에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접종일 전에 백신 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분들께서는 예약한 일시에 위탁 의료기관 또는 접종센터를 방문해서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입영, 장병 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 자체 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현재 입영 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진행된 입영 예상자 대상 접종 실시 이전에 입영한 신규 장병들은 7월 28일부터 자대 배치 후 부대별 접종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센터에 방문해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또한 복무 기간 중 집단 생활을 하는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환 복무자, 교정시설 대체 복무 요원 등 입영 예정자와 신규 장병도 7월 28일부터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 예정자와 함께 동일하게 접종받습니다. 의무경찰 등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어서 소관부처에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접종 대상자로 등록되기에 입영 예정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개인별로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해서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6월 이후 소집되어 신병교육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분들은 각 기관 접종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센터에 방문해서 접종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도입 코로나19 백신 2종, 즉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동일 및 교차 접종군에 대한 중화 항체가 분석 결과입니다. 동일 접종군과 교차 접종군 모두 2회 접종 시
100% 중화 항체가 형성되었고 주요 변이 바이러스 4종에 대한 중화능은 교차 접종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 그리고 교차 접종 모두 중증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이상 반응만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후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 의심 사례에 대한 주간 통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신규로 4,827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되어 누적해서 전체 이상 반응의 신고율은 0.49%입니다. 이는 접종 초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신고 사례 중에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이 95.0%이며 중대한 이상 반응은 총 5,550건으로 5.0%를 차지합니다. 현재까지 백신별 이상 반응 신고율은 파이자가 0.26%, 얀센이 0.66%, 아스트라제네카가 0.67%, 모더나가 0.78%입니다.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 받은 경우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4%로 모두 동일하게 아스트라제네카를 1, 2차 접종받은 경우의 신고율 0.21%보다는 조금 높고 화이자를 모두 접종받은 경우의 신고율 0.31%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교차 접종자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교차 접종 당일부터 접종 후 7일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상 반응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 번 이상 이상 반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사례평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총 23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사망 및 중증 사례 97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96건을 평가하였고 이 중 총 141건에 대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23일 제23차 회의에서는 사망 중증 사례 106건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1건을 평가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중 사망 1건, 중증 2건 등 신규 3건에 대해서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나머지 103건은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사례는 심근염 1건, 중증 사례로는 심낭염 1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1건이었습니다. 한편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사례들은 백신 접종보다는 기저질환, 고령 등에 의해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장사 등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평가한 사망 사례 42건의 평균 연령은 73.9세였고 이 중 40명, 95.2%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중증 사례로 64건의 평균 연령은 70.8세였고 이 중 56명, 87.5%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9일이었습니다. 중증 사례의 접종받은 백신을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35건, 화이자가 27건, 얀센 2건이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 내용은 KBS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폭염 소식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한반도가 절절 끓고 있는 듯한데요. 내일까지가 올여름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전국의 폭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강한데요.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덥습니까?
네, 폭염특보가 보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올라오는 기온 자료를 보면 동해안을 제외한 서쪽 지역이 대부분 30도가 넘으면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특히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는 36.4도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압계를 보면 동해상에 중심을 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동풍이 계속 불어오면서 특히 서쪽 지역에 뜨거운 열기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폭염을 누그러뜨릴 최대 변수는 바로 태풍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거대한 비구름대, 즉 2개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6호 태풍 인파는 조금 전 중국 상하이 남쪽 지역에 상륙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우리나라로 밀려들던 수증기의 영향이 오늘을 고비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로 확장했던 티벳 고기압도 흩어지겠습니다. 이번에 8호 태풍을 보겠습니다. 8호 태풍 네파탁의 경우는 내일 오후 일본 도쿄로 향하겠습니다. 역시 태풍이 통과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을 수축시키고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덮고 있던 열도미, 이 2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방식 기자, 그럼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이 폭염의 기세가 당장 약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분간은 무더위를 견뎌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지금보다 이렇게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당분간 34도에서 35도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극한 수준은 아니어도 여전히 폭염특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온열 질환자 현황을 봤더니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지난 11일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5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누적 사망자는 벌써 누적 온열 질환자는 벌써 663명, 그리고 사망자도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를 봤더니 실외가 83%로 대부분이었고요. 절반가량이 건설 현장 등 작업장에서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잠시 작업을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나날이 강해지는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폭염 속 시민들의 표정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평소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점심 전까지는 이곳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여서인지 길거리를 지나는 시민들도 많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고 사회복지시설 등이 문을 닫으면서 오늘 오전 이곳에 차려진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대형 천막이 준비됐고 점심 식사와 얼음물, 마스크 등이 제공됐습니다. 종로구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명,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6도, 대전과 광주가 35도 등으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예보돼 있습니다. 더위는 밤까지 이어져 대도시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장마가 일찍 끝나고 15일째 이 밤낮 없이 이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들도 속출하고 있죠. 네, 방금 전해드렸던 내용을 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면요. 온열 질환자가 장마 소강 이후에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특히 15일에는 5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누적으로는 663명, 사망자도 7명에 이릅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장소는 실외가 83%로 대부분이었고 절반가량이 건설 현장 등 작업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잠시 작업을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양산을 써서 직사광선을 바로 쬐는 걸 막아주는 게 좋고요. 물을 많이 마시고 휴대용 선풍기 등을 사용해 몸을 식히는 등의 기본적인 수칙으로도 온열 질환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활동 강도를 평소의 60%로 낮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